안녕하세요. 화이젠스의 이음입니다. 오늘은 F407 보드에서 SD 카드를 인식하고 또 SD 카드에다가 문자열을 쓰고 지우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에는 SDIO, 그 다음에 FATFS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SDIO는 이제 저희가 SD 카드 슬롯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SDIO고요. 그 다음에 SD 카드에 이제 접속해서 실제 파일을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작업들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FA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예제입니다. 물론 다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FATF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회로도를 보고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서 이제 저희가 SDIO 관련된 회로도만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보시면 데이터 핀이 D0부터 해서 D3까지 D0, 1, 2, 3에서 4개의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로도에서는 현재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4개를 쓰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0번만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4개의 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4개의 핀을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4개를 사용할 때가 대역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버스에 이제 데이터 버스로 핀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속도가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핀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게 서로 이제 장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럭, SDIO에 이제 클럭 역할을 해주는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SDIO에 이제 CMD, 어떤 특정 명령어를 보내게 되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의 라인을 저희가 할당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D3 카드 C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카드의 존재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별도의 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PD3번 핀을 통해서 카드의 유무를 확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큐브 MX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할 건데요. 일단 큐브 MX에서 저희가 PC에서 보드로 데이터를 서로 데이터를 펌웨어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시리얼 와이어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있는 이제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했던 작업이죠. 그 다음에 GPIO 별도의 핀 보시면 아까 SDIO와 별도로 하나의 핀을 제가 추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카드 인식 여부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핀을 하나 추가했는데 그 핀을 이제 GPIO 인풋으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PD 3번 핀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ART는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디버깅 출력을 위해서 UART 1번을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던 그 디버깅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게 아니죠. SDIO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DIO를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핀이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PC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PD 2번 이렇게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정되는 이 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핀 넘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버스로 어떤 핀을 사용하는지 다 체크를 해 보시고 클락이나 이제 SMD 영역으로 보내는 핀들이 어떤 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디폴트 값이랑 지금 현재 저희 회로도에서 사용하는 핀이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로도에 나와 있는 이제 사용하는 핀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핀을 실제로 사용하는 핀을 확인하시고 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GPIO 핀이 풀업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데이터 핀 쪽은 반드시 풀업을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풀업을 설정하지 않아도 잘 동작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회로도를 보시면은 회로도에서 외부에 이미 풀업을 목적으로 하는 풀업용 저항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저항이 있고 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회선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미 풀업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MCU에서 내부에 이제 풀업을 이제 각각의 핀에 대해서 내부 풀업을 설정하지 않아도 외부에 풀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드에 있는 SD 카드 슬롯을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SD 카드 슬롯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풀업 저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반드시 풀업을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MCU 쪽에서 풀업을 이제 각각의 우리가 사용하는 핀들에 대해서 풀업을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롯, 저렴한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업 저항 없이 슬롯 카드만 덩그러니 있고, 이제 그냥 슬롯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만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풀업 저항이 없는 회로에 MCU에 풀업 설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면은 데이터가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예, DMA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DMA 설정은 이제 TX-RX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해당 설정은 나중에 큐브 MX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MA 설정을 하고, DMA 설정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이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DMA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주변 장치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할 때 CPU를 통해서 메모리와 주변 장치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DMA를 사용하게 되면은 CPU의 개입 없이 이제 주변 장치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하고 직접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의 부하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D 카드에 이제 CPU를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메모리와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SD 카드에 DMA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MA를 설정할 때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워드 타입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버스 사이즈를 4로 지정합니다. 이거를 4로 지정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버스가 0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4개의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4개 DMA가 한 번에 4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예,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4개씩 전송이 각 클럭마다 4개씩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메모리 쪽에만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예, 증가하는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는 이제 증가하는 어드레스 이제 주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만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 저희 물리적인 장치 쪽은 이제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만 이제 증가하게끔 메모리는 연속된 버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 SDIO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레지스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주소가 증가되면 오히려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한정해서 쓰기 때문에. 하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메모리 주소를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예, 메모리 쪽만 이제 주소가 증가하게, 그리고 주변 장치는 고정된 레지스터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인터럽트, SDIO에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IO 주도를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도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러면은 SDIO 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SDIO 관련된 설정이었고, SDIO만 설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일을 이제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설정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천천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일단 큐브 MS에서 SDIO 설정하는 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 FATFS도 설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예,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 이제 IOC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큐브MX로 이 SDIO, FATFS, IOC 파일을 이제 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이 먼저 SDIO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SDIO 쪽에서 저희가 사용할 때 뭐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쪽은 이제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단 먼저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드 설정 먼저 설명드려야죠. 모드를 우리가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SD 이제 1비트, 4비트, 그다음에 MMC라고 하는 이제 다른 설정들. MMC는 SD하고 유사하게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록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SD는 이제 카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MM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빌트인 보드에 실장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내장형 어떤 치셋 형태의 이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SD 카드에서 쓰기 때문에 SD 이제 4비트 이제 와이어 버스를 사용하고요. 이제 회로 구성에 따라서 버스가 이제 D0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SD 1비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SD 4비트로 이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기본적인 설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들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 SDIO 글로벌 인터럽트만 이제 활성화 시켜 놓는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DMA 설정도, DMA 설정은 이제 애드 버튼 누르시면은 DMA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저게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이제 TX, RX 모두 다 이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DMA2 스트림, 그다음에 3, DMA2 스트림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스트림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SDIO가 물려 있는 버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APP 버스 2번에 SDIO가 물려 있기 때문에 DMA 2번이 이렇게 할당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로 구성이 이제 2번, APB 2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DMA 2번이 이렇게 할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여기 버스 사이즈를 예, 4로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 예, 싱글이냐 4냐 뭐 이렇게 우리가 바꾸시겠는데, 예, 싱글이 아니라 4로 지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쪽 주소는 증가할 수 있게 연속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이제 연속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메모리를 증가해서 할당할 수 있게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TX, RX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FATFS, 실제로 파일 시스템을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라는 건데,
그, 그 미드웨어 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FATFS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FATFS를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FATFS를 적용할 실제 그 플래시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익스터널 메모리,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SRAM에도 쓸 수도 있고 뭐 USB에도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SD 카드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SD 카드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FATFS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있는데 SD 카드 관련된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설정들을 저희가 직접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설정을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각의 어떤 물리적인 장치 어떤 걸 쓸지 이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설정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FATFS에서는 기본적인 설정들 다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 코드 패키지는 이제 코리안으로 바꾸시고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서 재팬, 그다음에 차이니즈, 그다음에 코리아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파일 이름이 굉장히 길 경우에 이 긴 이름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장할 때는 그 PSS 메모리 이제 위치가 여러 가지 있죠. 스택, 힙 영역도 있는데 BSS라고 해서 BSS에는 어떤 값들이 저장되죠? 저기 전역 변수인데 초기화되지 않은 어떤 전역 변수들, 그죠? 값들이 있는데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들, 스테트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다가 이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스택이나 힙은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나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SS에다가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본값을 따라가고 어드밴스 세팅에서 저희가 DMA를 사용하겠다. 앞서서 DMA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DMA 사용하는 거를 이제 활성화, 이네이블만 지정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이제 DMA 설정을 사용을 해서 FATFS를 실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세팅 쪽에 가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GPIO의 특정 인풋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GPIO를 뭐를 쓸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D카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 포트, 저희가 앞서 회로를 봤을 때 PD3번이었죠. 그래서 그 PD3번을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PD3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카드가 있다. PD3번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카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FATFS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플랫폼 세팅에서 해당 핀을, GPIO 인풋 핀을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두 가지만 이제 설정하시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다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핀들이, D0, D0번, D1번, D2번, D3번. 그 다음에 이제 클럭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명령어 보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PD3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SD카드가 실제 슬롯에 꽂혀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GPIO 인풋 핀 PD3번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큐브 MX에 대한 설정이고요. 뭐 다른 이제 설정들은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설정했던 것들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큐브 MX를 저장하시고 이제
코드 제네레이터를 하신 다음에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메인에서 이제 큐브 MX가 이제 생성을 해준 거죠. 여기 부분은.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디버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printf가 있는 이제 헤더, stdio 헤더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큐브 MX가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stdio 헤더만 추가한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것들을 미리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파일 시스템 구조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fs라는 이름으로 파일 시스템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일 객체, 파일 객체 이름은 그냥 파일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실제 함수에서 반환해주는 코드를 저장할 이제 뭐 그죠? 리턴 값이죠. 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저장할 변수.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서 실제 몇 바이트 우리가 몇 바이트만큼 이제 실제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한 정보. 그래서 가이드라이튼 저희가 실제로 얼마만큼 이제 저장을 할지 그 문자열에 기록할 문자열에 이제 바이트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함수 선언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실제 각각의 함수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SD카드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이제 파일로 기록하는 함수, 이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함수,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록을 위해서 생성을 했는데 그 생성한 파일을 지우는 함수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일을 쓰고 지우고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제 리스트, 목록 형태로 출력하는 거를 함수를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파일이 삭제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라이트 이제 조금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디버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프린트 F로 호출하게 되면은 언더바 라이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 라이트 이제 함수에서 어디로 출력을 할지를 이제 저희가 정해주는데 지금은 유아트로 출력하기. 앞서서 디버깅 목적으로 유아트를 할당했죠. 그래서 디버깅을 유아트 쪽으로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아직 함수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는 실제 카드를 제가 삽입을 했을 때 그 카드에 대한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출력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한 인스턴스가 그 HSD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 HSD 객체 안에 카드에 대한 정보들이 뭐 블록 사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용량이라든가 그죠? 그 블록 크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블록의 이제 한 블록의 이제 사이즈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블록의 개수하고 개별 블록의 사이즈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용량이 되겠죠. 그 전체 용량에다가 이제 단위가 너무 크니까는 24로 나누고 1024로 나누고 1024 나와서 기가로 이제 기가바이트로 표시를 하도록 그냥 계산을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버전 정보까지 해서 카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출력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 순서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고 아무 작업 안 한 다음에 실제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쓴 다음에 디렉토리도 확인하고 파일을 읽은 다음에 파일을 이제 삭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파일이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목록을 출력하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실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실제 각각의 함수들이 중요하겠죠. 예, 여기 부분인데, 각각의 함수들은 꽤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디버깅을 목적으로 코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코드가 좀 양이 늘어나서 많아진 것 뿐이지, 실제 작업하는 내용은 큰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기화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그 F 마운트. 그러니까, 먼저 마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SD카드가 꽂히게 되면은 이제 SD 이닛 함수를 통해서 마운트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한 다음에 이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뭐냐면은 마운트가 됐는지, 마운트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마운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가 된 다음에 저희가 파일에다가 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open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 op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마운트된 이제 예, SD 카드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저장할 때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일단 저장할 텍스트 이름, 실제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파일의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파일의 속성은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파일을 이 해당 파일에 이제 쓰는 작업을 허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뭔가요? 크리에이터 어웨이즈 파일이 만약에 없어. 그 텍스트 파일이 없으면은 생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있으면은 있는 파일에 쓰는 거고, 없으면 생성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성을, 텍스트라는 파일에 해당 속성을 이제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여한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파일이, 실제 객체가 생성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쓸 데이터, hello, SN32 해서 문자열을 작성을 했고, 우리가, 생성했던 이 파일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데이터의 길이만큼. 그죠? 그래서 이 길이만큼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여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할 때 쓰려고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을 닫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파일이 기록됐으면은 다음같이 이제 문자열을 출력. 만약에 파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으면은 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만들었습니다. 파일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쓰는 거하고 작업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제 파일에 있는다는 거는 기존에 파일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앞서 생성한 파일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 객체를 통해서 일단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를 생성하고요. 해당 버퍼에다가 이제 읽어드린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예,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전체 버퍼 사이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가 부여를 했던 걸 뭐냐면은 마지막 번째는 이제 그 널 값이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문자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버퍼 전체를 쓴 게 아니라 버퍼에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하나 적은 값을 이제, 실제 문자열을 받아들이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째는 널 값이 들어가야 문자열이 종료 문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버퍼를 다 쓴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해당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한 사이즈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어드린 문자열의 실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문자열을 출력하게끔 하는 거고요. 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파일을 실제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간단하죠. 언링크라고 하는 이제 만들어진 함수에다가 우리가 생성할 때 사용한 파일 이름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리스트 파일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생성하는 이제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고 구글에서 felfs를 검색해 보시면은
예, 팻 FS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디렉토리 오픈, 예, 디렉토리 오픈 쪽에 가보시면은 디렉토리를 열 때 사용하는 코드인데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를 읽는 거를 저희가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샘플 코드를 제가 그대로 약간 수정해서 쓴 것뿐입니다. 샘플 코드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 dir,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이제 목록으로 추역해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제가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만 수정해서 디버깅 코드만 집어넣어서 그냥 작성한 코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패드FX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 패드FX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코드나 리소스 같은 것들 참조해서 사용하시면은 쉽게 파일 FX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작업은 이 코드를 제가 참조해서 조금만 디버깅 코드를 집어넣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에러가 뜰 겁니다. SD카드를 마운트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운트를 못했기 때문에 정보도 정상적으로 추적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SD카드 정보를 추적하다 보니까 다 이제 0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SD카드 init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마운트가 실패했습니다라는 정보 뜨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호출하는 것들 당연히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겠죠. 이제 라이트 하려고 해도 이제 오픈하려고 해도 에러 뜨고 라이트도 에러 뜨고 그죠? 오픈해도 에러 뜨고 리드도 에러 뜨고 반복해서 에러가 뜨는 것뿐입니다. 마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동작도 할 수가 없는데 마운트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저희가 SDIO를 지금 이제 4개의 라인을 사용해서 이제 4비트 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비트 버스를 사용할 때 이거는 약간 조금 버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이닛이 초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뭐랄까요. 이제 공공연히 알려진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개선이 안 된 거죠. 제가 문서를 최근에 만들었는데도 이 문제가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아직 개선이 안 된 건데,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결책도 이제 알려진 해결책이 이미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1비트 모드로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1비트 모드에서 초기화를 수행을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4비트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이제 약간 버그 같은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이미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부분은 이 부분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이외에는 이 부분과 여기 아래 부분 여기를 제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제 큐브 MX가 이 코드를 이 위에 있는 코드는 큐브 MX가 생성한 코드입니다. 저희가 그 큐브 MX에서 설정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있죠. SDIO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는 4비트 버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값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이제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유저 코드, begin, end 사이에다가 제가 이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위에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초기화를 실제로 할 때는 이제 SD카드 버스를 1비트 버스로 바꾸어서 초기화를 수행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초기화를 수행하는 부분이죠. 1비트로 바꿔서 초기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나요? 4비트로 다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지만 예.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되고 다시 4비트로 전환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추가를 하셔야지 실제 SDIO를 4비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SDIO를 1비트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코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1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돼서 마운트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코드는 필요가 없는데 SDIO를 4비트로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버그이긴 한데 아직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껏 조금 긴 시간 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드는 모두 다 메인 C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C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유저 코드 begin 4번에다가 쭉 작성을 해놨습니다. sd init 그 다음에 sd write 파일, sd read 파일, 그 다음에 sd delete 파일 마지막으로 리스트 파일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을 출력하는 함수까지 모두 다 이 5개의 함수를 유저 코드 4번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버그 부분을 고치는 거죠. SDIO 다시 파일을 보시면은 큐브 MX가 위에 있는 코드는 큐브 MX가 생성해준 코드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큐브 MX가 생성해준 코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SDIO 4비트가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를 해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어떤 에러가 뜨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간단하게 큐브 MX를 사용해서 생성한 SDIO 4비트 FedFX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이렇게 설정했을 때 디버깅을 해보시면 디버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버깅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또 실행을 하고 보시면 이제 그 제대로 마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SD카드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들을 제가 호출을 해도 마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에러가 발생을 했죠. 이게 초기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비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예, 1비트로 버스 넓이를 1비트로 바꾸고 초기화 함수로 호출한 다음에 다시 4비트로 전환한 겁니다. 약간 흉포처럼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를 다시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지우도록 할게요. 예. 뭐, 비교를 해볼까요?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르죠? 앞서서는 다 이제 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블록은 512개, 그 다음에 몇 바이트 이렇게 나오고 둘을 곱했더니 이제 29기가짜리.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32기가 SD카드 쓰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29기가 바이트를 쓸 수 있다라는 정보를 띄워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성했던 이제 각각의 함수들을 호출하는 단계를 실행해 보면은 마운트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파일의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내 파일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쓴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2바이트짜리 파일이 추가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썼는데 그 데이터를 읽은 데이터가 추적이 되는 거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쓰는 작업과 읽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리스트를 추적해 보면은 앞서 생성됐던 이 파일이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운트하고 파일을 실제로 써서 이제 파일이 생성되고 생성된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삭제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습 예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예제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부분이 아마 이런 문제죠. 뭐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면 또 엄청 고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알기만 하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버그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SDIO를 FedFX를 사용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기록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SD카드 활용하실 때 이 코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삼아서 응용하시면은 관련된 예제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